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노후가 어느 날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큰 사고도 없었고 특별한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2023년 말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박성호님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노후 준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호님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세 번째 겨울이 지나가던 무렵 그의 하루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성호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노후가 조금씩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건강이 나빠져서 자식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들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남들처럼 일했고 남들만큼 준비했다고 믿었던 노후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노후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 이건 남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느끼시는 감정을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공감이든 경험이든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전혀 다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쉬어도 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 마주하는 현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9세 박성호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박성호님은 은퇴 전까지 하루의 흐름이 매우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있고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익숙하지만 안정된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삶이 힘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곤했고 가끔은 버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어졌고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컸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도 괜찮았고 아침 뉴스 대신 드라마를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님은 그 시기를 떠올리며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좋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은 점점 느슨해졌고 하루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거의 끊겼고 연락을 먼저 해야 할 이유도 연락을 받는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박성호님에게는 괜히 자신을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예민해졌고 괜히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박성호님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군것질이 늘었고 별일 아닌 통증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생활비는 조금씩 늘어났지만 정확히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한 번도 정리해보지 않았습니다. 통계청과 노인복지 관련 연구를 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할 일이 없는 하루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하루의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불안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까지 계획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후일수록 삶의 구조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일과 사회가 대신 구조를 만들어주지만 노후에는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절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일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외출시간처럼 작은 기준만 정해도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 산책, 정해진 요일의 장보기,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시작은 더 작아야 합니다. 하루 10분 산책, 집 근처까지 걷기, 정해진 시간에 신문 한 장 읽기처럼 부담 없는 행동이면 됩니다. 박성호님 역시 처음에는 하루 한 번,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이자 하루가 다시 구분되기 시작했고 아침과 저녁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나 불행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조용히 쌓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저절로 흘러가게 두면 불안으로 채워지고 의식적으로 설계하면 안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노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이며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자식과 가족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힘들면 가족이 있잖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분명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해질 때 생깁니다. 앞서 이야기한 박성호님 역시 은퇴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힘들어도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70세 김미정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님은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분으로 아들과 딸을 모두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직장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미정님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애들 잘 키운 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했어.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자녀가 아닐까 기대하게 됐고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김미정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조용해서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는 금방 끊겼고 김미정님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섭섭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점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지.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외로움과 우울감은 자녀 유무와 크게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자녀가 있는 경우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노후를 가족에게 맡겨버리는 태도입니다. 자녀는 노후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고 부모의 노후는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도움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중심을 가족 바깥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루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미정님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내 하루가 다 사라지겠구나. 그 후 김미정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작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자 하루를 버티는 힘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녀에게 전화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말고 누가 노후를 챙겨주겠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의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란히 서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연락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고 정서적인 안정은 가족 한 사람에게서만 얻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히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노후는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노후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산의 크기만 믿고 현금 흐름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통장에 돈도 조금은 남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조금 남아있다는 감각이 노후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68세 이재훈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님은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이재훈님 역시 그 말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왔고 통장을 열어보면 아직 잔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쯤 지나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부족해진 것도 아니었고 큰 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보험료, 식비와 외식비, 손주 용돈, 경조사 비용까지 각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이 매달 반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재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통장을 함께 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아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마를 쓰는지보다 얼마가 남아있는지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노후 재정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통계청과 금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소득 감소보다 지출 예측 실패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 고정비는 은퇴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현금 흐름을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마주하면 막연했던 불안이 현실이 될까봐 괜히 피하게 됩니다. 둘째,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정리를 미루게 됩니다. 이재훈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정리해보자. 좀 더 여유 있을 때 보자. 하지만 노후에서 다음 달은 생각보다 빨리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병원비나 큰 지출이 생길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 계산해봐야 뭐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후일수록 돈은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산 목록이 아니라 월 단위 생활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보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기 전에 지출을 아는 것입니다. 가계부가 부담된다면 한 달만이라도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내역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훈님은 처음에는 그 과정이 몹시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했던 걱정이 숫자로 드러나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이 생활비 구조로 버틸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흐르게 둔 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모으는 순간보다 지켜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숫자를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노후가 무너지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는 건강은 관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었으니까 괜찮아.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면 되지.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건강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변수라는 점에서 훨씬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73세 오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숙님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왔고 주변에서도 늘 건강한 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도 필요할 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겼고 병원에 가는 일은 될 수 있으면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그때부터 오정숙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하루 일정이 병원 중심으로 바뀌었고 몸의 불편함은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정숙님은 그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은 곧 외로움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노후는 한꺼번에 여러 방향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출 폭이 크게 커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 일정에 맞춰 하루를 살아야 하고 몸 상태에 따라 사람 관계와 생활 반경까지 제한됩니다. 오정숙님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사이 오정숙님은 스스로를 점점 아픈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병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관리하며 사는 노후와 버티며 사는 노후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목표가 아니라 습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동시에 안정됩니다. 오정숙님은 의사의 권유로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하루의 기준점이 되자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몸이 안 좋은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는 회복을 목표로 하기보다 악화를 늦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활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네 번째 이유는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이 바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이유는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야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연락할 사람 몇 명쯤은 남아있겠지. 하지만 은퇴는 일보다 먼저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71세 최영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진님은 직장 생활 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왔고 약속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도 사람 관계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은 많이 알고 살았지라고 스스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열어도 연락 온 메시지는 거의 없었고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소식도 없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자 점점 연락을 먼저 거는 것도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괜히 방해하는 것 같고 괜히 민폐가 될까봐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영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혼자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감정은 노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주변에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서 자신이 밀려났다는 느낌입니다. 통계청과 여러 노년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중심의 관계가 많았던 경우 은퇴 후 고립감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영진님 역시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조용해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혼자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일 때 편안하지만 고립은 선택이 아닐 때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새로 만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에만 기대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관계보다 얕지만 꾸준한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최영진님은 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활동에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일에 같은 얼굴을 반복해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티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안부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사람 만나는 게 쉽겠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만 있어도 노후의 고립은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5번째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자연히 이어질 거라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노후는 고요해질 수도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가 무너지는 5가지 이유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지 않았을 때, 가족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을 때, 자산의 크기만 보고 현금 흐름을 외면했을 때, 건강을 나중의 문제로 미뤘을 때, 사람 관계가 자연히 이어질 거라 생각했을 때, 이 5가지는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들만큼은 준비했다고 믿었던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조용히 균열이 생깁니다. 하루의 구조가 흐트러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불안의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채 흘러가게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은 노후를 다시 세우기에 결코 늦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을 다시 정해보고 한 달 지출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고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날 이유를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삶은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꼭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도, 지금의 고민도, 짧은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